안녕하십니까. 한국광해광업공단 광산안전센터에서 교육훈련 팀장을 담당하고 있는 성백욱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작년도에 일어났던 광산에서 발생한 중대 광산재해 사례와 그리고 중대재해법에 대한 요약 정보, 그리고 저희 안전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광산안전 교육에 대해 말씀을 드릴 텐데, 중대재해법에 관한 법률상 해석에 관해서는 후반부에 발표 예정인 노무사 분께 자세하게 설명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광업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광산은 매출액 10억 미만 소규모 광산이 약 7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열악합니다. 낮은 수익 구조로 인해서 기술 개발이나 안전시설 확충, 친환경 관리 등에 대한 투자 여력이 부족하고 작업 환경이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열악한 작업 환경과 근무 여건에 따라 인력 부족 문제, 근로자의 고령화는 우리 광업계의 고질적인 애로사항입니다. 갱내 광산의 경우 신부화 등으로 운반거리가 증가하고 생산원가 상승으로 채산성이 약화되었으며 내연기관 장비의 사용 및 통기 시스템 미흡으로 유해가스 농도가 높아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노천광산은 작업장이 넓어지거나 높아지고 운반거리가 멀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운반과 파쇄시설 대형화와 기계화 등으로 작업 속도를 내고는 있으나 노후시설의 교체 지연과 작업 환경은 기대만큼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재해 건수의 경우 과거 8, 90년대보다 크게 줄었다고는 하지만 최근 연간 약 30명 내외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사망재해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2020년 발생한 중대 광산재해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 광업계에 해당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사항과 이에 대한 준비 사항을 광산안전 교육 측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광산재해 현황, 중대재해처벌법, 그리고 광산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광산재해 현황입니다. 진행에 앞서 용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자 수는 업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와 부상자를 합한 수입니다. 여기서 중상자란 재해로 인한 치상 정도가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게 된 자입니다. 경상자는 재해로 인한 치상 정도가 3일 이상 4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게 된 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중대재해는 첫째,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둘째,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셋째,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2020년도 가행광산 현황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현재 석탄광산은 4개 광산에 2,197명, 일반 광산은 306개 광산에 3,949명, 합계 310개 광산 6,146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광산 재해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총 재해 건수는 22건, 재해자 수는 23명입니다. 이 중 사망 6명, 중상 13명, 경상 4명입니다. 그래프에서 10년간 재해 현황을 보시면 2012년도 총 재해 건수가 60건에서 2020년도 23건으로 재해 건수는 감소하였지만 사망재해의 경우에는 5명 내외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형별 재해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낙반 복락에 의한 재해가 8명, 기계 전기 재해 6명, 추락 전도 전석 재해 2명입니다. 10년간 유형별 재해 현황을 보시면 낙반 복락 재해, 운반 재해, 기계 전기 재해, 추락 전도 전석 재해 순입니다. 원인별 재해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본인 결함이 13명으로 약 57%를 차지하고 있고 10년간 재해 현황, 10년간 원인별 점유율을 보시면 본인 결함이 약 7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자 결함의 경우에는 10년간
약 12%를 차지하고 있던 관리자 결함 비율이 2020년에는 약 30%로 그 비율이 증가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장소별 재해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갱내에서 14명, 갱외에서 9명 발생하였고 10년간 장소별 점유율을 보시더라도 갱내에서 발생한 재해가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보호 정책 등으로 인해서 노천광산이 갱내로 전환되거나 됨으로 인해 갱도가 대형화되고 작업장이 신부화됨으로 인해서 작업 여건이 악화됨으로 인해 재해 발생 위험 요인이 증가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해 통계 지표입니다. 2012년도 100만 인당 재해율이 31.4에서 2020년도에 15.3으로 감소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2020년도 발생한 사망재해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해자 수는 6명입니다. 광종별로는 석탄광산 1명, 일반광산 5명입니다. 유형별로는 낙관봉락 3명, 추락전도전석, 기계전기, 기타 1명, 각 1명입니다. 원인별로는 관리자 결함이 본인 결함에 비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소별로는 갱내 3명, 갱외 3명. 작업별로는 채광 2명, 그리고 굴진, 성광, 기타 각각 성광 1명입니다. 직종별로는 채광 3명, 운반원 1명, 관리직원 1명, 기타 1명. 근무 연수별로는 1년 미만에서 30년 미만까지 고르게 발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령별은 40대가 3명, 50대가 3명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발생한 사망재해 사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재해는 2020년 3월 강원 태백 소재하고 있는 석회석 광산에서 발생한 재해입니다. 경력 6개월인 이재자는 파쇄시설 인근 제품 야적장에서 산소 절단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바닥에서 돌출된 철근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같은 장소에서 로더 운전공은 덤프트럭에서 제품을 실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초과 작업을 위해 뒤로 후진하던 중에 작업 중이던 재해자를 인지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사망재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동일 장소 내에서 동시 작업 시 사전 작업 내용의 통보, 중장비 후진 시 경보장치 강화, 작업 중 주변 교육, 경계교육 철저, 관리감독자의 위험 작업 장소 순회 등이 아쉬운 재해였습니다. 다음 재해는 2020년 6월에 충북 단양 소재 석회석 광산에서 발생한 재해입니다. 재해자는 장약공으로 경력 4개월입니다. 갱내 작업 발파 시행 후에 발파 모선 회수 및 발파 상태 확인 중 갱도 천반 낙석으로 인해 매몰되는 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전기 발파 후 5분이 지난 뒤 안전하다고 판단되기 전에는 발파 장소에 접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발파 후에 2차 재해 발생 요소인 가스와 복락에 대해 좀 더 주의하여야 했음이 아쉬운 재해였고, 당일 작업 전 안전교육에서 주의사항을 좀 더 강조되었어야 하는 재해였습니다. 다음 재해는 2020년 6월에 강원도 삼척 소재 석탄광산에서 발생한 재해입니다. 채탄공인 경력 4개월인 이재자가 동료 1명과 함께 발파가 이루어진 개소의 복락 방지를 위해 선소 장치를 시공하던 중 갱도 천반에서 탄이 밀리는 것을 감지하고 대피하려는 찰나 천반에서 약 30톤가량의 석탄이 쏟아져 1명은 전신 매몰, 1명은 하반신이 매몰되는 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위험 작업 전에 작업장 바닥 정리 정돈을 좀 더 잘하여 신속한 대피가 이루어져야 했고, 복락에 대한 예지 훈련이 좀 더 확실히 이행되었어야 하는 아쉬운 재해였습니다. 다음 재해는 2020년 9월 강원도 삼척 소재 석회석 광산에서 발생한 재해입니다. 현장에서 현장 작업을 종료하고 재해자가 동료들과 운송 도로를 이용하여 퇴근 중에 태풍으로 계곡물이 범람하였고, 배수로 좌측 사면을 따라 내려오던 중에 배수로에서 발을 헛디뎌 실족하면서 익사한 사고입니다. 천재지변 등 비상시에 대비한 비상 대피로 구축과 평상시
대피 훈련이 실시되어 사고가 미연에 방지되었어야 하는 아쉬운 재해였습니다. 다음 재해는 2020년 12월 강원도 삼척 소재 석회석 광산에서 발생한 재해입니다. 경력 11개월인 이재자가 굴삭기를 이용하여 채굴 작업장의 보석 제거 작업을 시행하던 중 갱도 천반 및 측벽에서 다량의 점토가 쏟아져 나와 굴삭기를 덮치면서 이재자가 매몰된 재해입니다. 석회석 광산에서의 굴삭기에 의한 보석 제거 작업장은 앞이 잘 보이지 않은 극심한 먼지와 소음으로 작업 환경이 매우 불량합니다. 밝은 랜턴을 소지한 작업 보조자를 배치하여 안전 작업을 도모하고 전 작업장 내 지질 구조나 단층, 균열 상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불시에 석회석 공동 내에서 물통이나 토사 등이 쏟아져 나오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재해 사례입니다. 이번 재해는 20년 12월 충북 단양 소재 석회석 광산에서 발생한 재해입니다. 기계 관리자인 경력 1개월 미만의 이재자가 1차 파쇄된 제품이 쌓이는 적재 공간인 OSP 적치장 상부 석회석 이동용 벨트 컨베이어 점검 중에 전방향 작업 출입문이 열리면서 벨트 컨베이어가 떨어지면서 쇼트를 통해 원석 적하 방향 10m로 추락하는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재해입니다. 신입자에 대한 현장 안전교육 철저, 출입문의 개폐 장치에 대한 확실한 작동 유무, 그리고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 훈련이 철저하게 이행되었어야 하는 재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하여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2021년 1월 26일 제정되었고 2022년 1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4년부터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중대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대재해의 의미를 살펴볼 텐데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1항에 따른 산업재해 중에서 다음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중대산업재해라고 말합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중대산업재해라고 합니다.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는 내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정의를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는 누구며 그들이 책임을 다해야 할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어떤 것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 주체는 개인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입니다. 여기서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하는 자를 말합니다. 경영 책임자 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기업의 장도 경영 책임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은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운영 관리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4가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해야 하고, 둘째로 재해 발생 시 재해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세 번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네 번째,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도급이나 용역, 위탁 관계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 법의 의무 주체인 사업주, 경영 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이나 용역, 위탁 등을 행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업체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음으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처벌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 경우에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상 또는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이 법의 양벌 규정에 의해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 개인에 대한 처벌과는 별도로 그 법인이나 기관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50억 원 이하 벌금,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양벌 규정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의 책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이 고의로 중대과실로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은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는 경우 양벌 규정과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은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위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4가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 조치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9가지 의무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시행령 제4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입니다.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셔야 되며 그 원인을 조사하면 물론 그 결과를 분석하고 보고받아야 하며 재해의 원인 해소를 위한 체계적 대응 조치 마련을 하여 실행해야 합니다. 이때 중대재해뿐만 아니라 경미하더라도 반복되는 재해도 포함되는 개념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래에 하인리 법칙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하인리는 자신의 저서에서 산업재해 사례 분석을 통해서 1대 29대 300이라는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중대사고 한 건이 발생하는 이면에는 29건의 경미한 사고와 300건의 잠재적 사고가 있음을 말하는데 300건의 잠재적 사고를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경미한 사고나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선 시정을 명한 사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은 관계 법령상의 개선 또는 시정을 명받았다면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 법령에 따른 처벌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관한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 이행은 물론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한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계되는 법령을 말하는데 산업안전법은 기본이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계되는 법령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광산과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으로서는 산업안전법과 광산안전법이 있습니다. 이외에 관련된 법령이 있는데 법령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광산안전법은 광산 근로자에 대한 위해를 포함하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의무, 안전교육의 실시, 안전규정의 제정 및 준수 등에서 광산 근로자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경영 책임자 등은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위험한 작업에 대한 교육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관리해야 합니다. 교육이 잘 실시되고 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셔야 되고,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의무 주체가 3자인 경우에도 해당 교육이 잘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다음은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라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광산안전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산안전교육은 광산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광산 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광산안전교육은 광산안전법 그리고 광산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022년도의 내년에는 한국광해광업공단 태백 소재한 광산안전센터와 익산 소재한 마이닝센터에서 총 2,650명을 교육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기존 광해공단에서 별도로 실시했던 갱회 광해안전개헌교육은 내년부터는 태백에 있는 광산안전센터와 익산에 있는 마이닝센터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광산안전법에 따라서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광산안전교육 과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산안전법 시행규칙에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할 광산안전교육 8개 과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광업경영자 교육,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관리자 교육, 안전개원을 대상으로 하는 광산안전개원교육, 광산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광산근로자 교육 등이 있습니다. 또한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30명 이상의 광산근로자가 종사하는 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산구호대를 편성 운영해야 합니다. 이 광산구호대원을 대상으로 광산구호대원 교육 또한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산안전법 제10조 화약류의 사용 10조와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서 화약류 취급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을 반영하여 대면교육이 불가피한 광업경영자 교육, 안전관리자 교육, 광산구호대원 교육, 화약류 취급자 교육은 집체교육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광산안전개원 교육이나 광산근로자 교육은 온라인과 집체교육을 병행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이니는 그의 저서인 산업재해 방지론을 통해서 산업안전의 원칙이라는 이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원칙은 산업안전에 관한 최초의 원칙으로서 지금까지 안전 분야의 안내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예방 4원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방 가능의 원칙입니다. 인재의 특징은 천재지변과는 달리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모든 인재는 예방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제2원칙은 원인 연계의 법칙입니다. 재해 발생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습니다.